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조사생활 부동산 대책편입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또 댓글을 보니까 넥타이 매고 너무 자켓 입고 덥지 않냐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넥타이를 매고 온 남옥윤 보좌관님이 눈에 띄는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더우시면 좀 넥타이 벗고 하셔도 되는데. 견딜만 합니다. 네. 그다음에 황희도 의원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막 들어오시는데 여기 막 젖었어요. 갑자기 비가 그냥 네. 쏟아지더라고요. 국회에서 지금 오시는 길입니다. 예, 국회에서 딱 나오고 네. 한참 걸을 때는 멀쩡했는데 네. 갑자기 비가 이렇게 한 방울 떨어지게 비가 오는데 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상청 예보가 어제도 종일 온다 그랬는데 어제는 좀 덜 와서 다행이었고 오늘도 좀 괜찮았는데 또 갑자기 게릴라성으로. 어렸을 때 비 피해 혹시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히 큰 피해는 그럼 좋은 데 사셨나 보네. 저는요, 예. 한 7살 땐가 6살 땐가 저희 집 마루에 이렇게 물이 찬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신기했죠. 집에 물이 막 이렇게 차가지고 그리고 제 장난감들이 둥둥 떠다녔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좋아했는데 그게 집에서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 천진난만하게 막 등짝 안 맞으셨어요? 등짝. 저는 뭐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막 이제 부모님은 뭐 이것저것 정신없이 치우시느라고. 그리고 배가 떠내려왔어. 이렇게 노전 배 있잖아요. 배가 떠내려 동네. 제가 이제 집이 어디였냐면 어렸을 때 영등포구 여의도동 옆에 신길동. 거기가 이제 여기 색강이 범람한 거죠. 그럼 좋은 데서 사셨는데 황 의원님도 별로 그런 경험이 없으시죠? 네, 저 다들 부유하게 사셔가지고 아니면 고층에 사시거나 저지대 단층집에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튼 비 피해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마냥 이렇게 희희낙낙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어제 그러니까 이 녹화일로부터 하루 전인 8월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그러니까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당연히 미래통합당은 출석은 했는데 본회의 출석은 했는데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주도로 이게 법이 통과됐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데 무려 31년이 걸렸다.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임대차 3법 개정은 임차 가구의 거주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에 상한을 두는 한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해서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라며 이제야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거주권 간의 균형추를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동산 법이 관련된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일단 긍정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좀 뉴스가 많잖아요. 네네. 예, 그 부동산 정책 이제 이후에 목요일 날 임대차 3법이 통과됐다는 뉴스가 좀 많이 나왔는데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네, 그럼요. 갱신 청구권서부터 네네. 5% 인상 네. 이게 다 알고 있어요. 3대 임대차법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시는구나. 선생님, 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임차인한테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임대인도 집값을 잡는 데는 놈들은 이게 나중에 월세 시대가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월세 시대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집값이 잘 필 거라는 평가도 동시에 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저는 이게 집값을 잡는 데는 어느 정도 유리하다고 보고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좀 어떤 네네. 점이 좋은지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네. 우리가 전세 입자한테 5% 인상을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사실 전세율이 아파트 가격하고 갭 차이가 얼마 안 나면서 사람들이 갭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값은 5억인데 전세가 4억 5천이다. 그러면 5천만 원만 있어도 집을 샀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제 5% 인상률이 되면 네. 집값하고 전세가가 예를 들어서 갭 차이가 크면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겠죠. 저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아, 사실은 네네. 저도 이제 곧 이사를 가야 돼서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이사를 가야 돼서 전세 저한테 대출이나 이런 걸 물어보셔도 좀... 돼요. 아 정말요? 일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네네. 예, 제가 설문조사 기간이라서 제가 이제 지금 전화가 와서 반갑게 받는 건데 제 주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언론에서 네. 이게 뭐 임대인을 죽이는 거다, 임차인 월세 시대가 온다 하지만 네네. 그건 제가 10년 주기로 봤을 때 전혀 맞지 네. 않는 얘기예요. 아, 사실은 제가 이제 곧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 대출이 안 된다는 막 얘기도 있고 힘들다는 얘기도 있고. 일주 전세 대출이 네.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집이 네. 없잖아요. 무주택이잖아요. 네네네네. 전세 대출 안 되지 않아요. 아, 돼요? 다 돼요. 그럼요. 이게 네. 이제 언론에서 진짜 네. 1주택자 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세금을 때리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네네. 막상 정책을 보면 네. 1주택을 가진 사람한테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에요. 아, 오히려. 절대 세금이 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엊그저께 부동산 모임이 있었을 때 언론이 문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 네. 제가 만약에 지금 전세 대출을 네. 받아서 이사를 간다고 하면은 집주인이 마음을 바꾸진 않을까요? 이 법으로 인해서? 마음을 바꾸진 않을 거예요. 아, 뭐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4년 무조건 갱신 청구권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섣불리 바뀌진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아는 임대인들도 물론 네. 언론에서는 이제 조중동에서 격하게 나와서 그렇지 네네. 실질적으로 임대인들은 네. 냉정하게 따지면 그게 네. 나쁜 정책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계약을 하면 네. 옛날에는 2년에 한 번씩 갱신이었는데 네네네. 이제는 이제 무조건 4년은 의무기간 임차인이 요구하면 4년까지는 가능한 거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잘 된 거예요. 오히려 임차인들한테는. 집 없는 임차인들한테는 네.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주변에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너무 안 좋은 목소리만 나오니까 이사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정말 모르는 사람들. 아, 오히려. 막 그냥 언론에서 네. 뭐 다 세금을 부과한다. 실질적으로 주택 하나 있는 사람은 엄청난 혜택을 봐요. 그리고 네. 집이 없는 사람이 처음에 집을 살 때는 엄청난 또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다만 지금 정책이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 네. 다주택자를 겨냥한 거지 네. 집이 없고 1주택자들한테는 좋은 정책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겐 좋은데 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반대겠죠.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이제 무주택자들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럼 이 법으로 인해서 좀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될 거다 이런 평가, 이런 기대감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네네. 이 정도로 잡힐 것 같으면 뭐 벌써 게임 아웃되었지 않겠어요? 한동안은 조금 마음 놓고 살지 않을까요? 그냥 일정 기간 동안은 그래도 불안하지 않고. 돌발 질문.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저는 현재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럼 황 의원님도 마찬가지 입장 아닙니까? 저 근데 부모님 집에 살다가 네. 지금 막 고소고발이 좀 집에 와서 네네. 가족이 그걸 보면 좀 안 되잖아요. 아, 고소고발이 그래서- 많으니까 네, 그래서 지난 선거 때. 오피스텔에 나와갖고 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방송 때문에 어차피 근데 다 아시잖아요, 부모님은. 근데 네. 이제 그런 우편물이 자꾸 오면 걱정이 되시니까. 근데 그게 그래서 저도 이제 나와가지고 네. 저한테 그걸 좀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그 등기는 다 집으로 가더라고요. 원래 살던 집으로.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더 이제 가슴에 못을 박는. 근데 아무튼 지금은 임차인 입장이네요. 네, 지금 임차인이고 임차인이고. 아,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했는데 자가냐 아니면 전세냐 월세냐. 근데 또 기타가 있어서 기타가 그런 경우구나. 이제 부모님 댁에 이제 얹혀 사는 경우는 이제 뭐 자가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계속 임차인으로 있다가 네. 뭐 최근에 몇 번 실패를 겪고 다시 네. 이제 부모님 댁으로 아, 들어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아, 그러니까 그 실패라면 이제 선거 관련해서 예. 아, 이 미래통합당이 인재를 못 알아주고 이제 아무튼 공천을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제 경선에 나가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 요즘 댓글 보니까 이 남보자가님, 남보님, 이제 편하게 남보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댓글 보셨죠? 이게 미래통합당에 어떻게 저런 인재가 있냐. 지난번에 제가 이제 민주당에서 영입하라고 할 정도로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그래서 지금은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니고 기타 어쩌 살기. 네. 아무튼 지금 긍정적인 의견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먼저 얘기하신 경기도 50대 여성부 이분은 뭐 거의 전문가예요. 그렇죠? 뭐 갱신 청구권부터 5% 인상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우리 또 우리 면접원한테 심지어는 상담도 해줍니다. 전세 대출 됩니다. 뭐 등등 해가지고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다수의 의석을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를 본회의까지 시켰는데 한번 총평을 황 의원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얘기를 해도 또 네. 민주당 뭐 좋아하니까 무조건 잘했다고 할 거냐 이럴 수 네. 있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생각이지만 이번에 그 용해인 의원하고 장경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유튜브에서 좀 많이 이슈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게 뭐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의원이 뭐 그 레전드 네. 영상이다 했던 네. 게 지금 그게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걸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얘기가 이어졌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청년들이 진짜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얘기를 한 게 어떻게 보면 저도 거기에 공감을 많이 했고 네. 그 영상을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누구의 그 용해인 의원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의 영상이 예. 오히려 더 레전드 영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저도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윤희숙 의원 연설이 꽤 반향을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또 의원들, 박범계 의원 등등이 비판을 했는데 남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근에 이 부동산 뭐 열풍 또는 막 부동산 뭐 가파른 어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어떤 상당히 심리적인 요인도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뭐 심리적 가수요 이런 것들을 열풍을 좀 이렇게 가열을 가라앉히는 데는 네. 뭐 효과는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너무 이 대정요법으로 우리 오늘 황 의원님 갑자기 그 폭우를 맞은 것처럼 네.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왜 2+2년인지 뭐 2+3년은 안 되는 건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그냥 뭐 일단은 좀 조지고 보자 하는 식으로 네. 일단 급하니까 나머지는 뭐 그렇게 진행돼서 네. 중장기적인 효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당장의 어떤 이 좀 과열된 어떤 부동산 네. 편익 뭐 이런 부분을 좀 잠재우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공포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과장된 아까 예. 이제 경기도 50대 여성분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조중동 등 언론에 의해서 좀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느냐. 막상 이제 부동산 본인은 지금 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거나 아무튼 관련된 전문가신 것 같은데 좀 과장된 공포가 실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한 주간지에 따르면 정리가 잘 돼 있는데요. 과세 대상 9억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밖에 안 된다. 이런 통계들이 있는데 실제 상당수의 국민들이 대상이 아닌데도 공포를 갖게 되는 또 전국의 모든 2주택자가 종부세 폭탄 대상입니까? 근데 실제는 아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보유자만 해당이 되는데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다. 근데 또 윤희숙 의원이 그럼 1%는 국민 아니냐 그런데 실제 너무 많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나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이제 공포심을 갖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황 의원님한테 좀 질문을 몇 가지 하고 싶은데요. 네. 이 임대차 이제 안정화 정책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하게 이제 도입된 건지 아니면 전에도 계속 이런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참여정부 때에도 뭐 종부세 관련해 가지고 그 언론이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방금 말씀 주셨듯이 그 대부분의 국민들이 해당이 안 되는데 네. 마치 이 법이 통과가 되면서 내가 피해를 받을 것 같은 네. 특히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네. 그거를 그 기회를 박탈시킨 것 같은 식으로 보도가 되는 것 같아서 물론 아까 보좌관님 말씀처럼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개인적인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너무 심하게 몰아가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 꾸준히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네. 그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정책들을 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특히 그 아까 그래서 장경태 의원 말씀드렸던 이유도 네네. 그 비율을 몇 가지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좀 갖고 와봤었는데 예, 예. 그 핵심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임대차 3법은 청년 주거 사다리다. 위에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법이다. 이제 그렇게 본다고 했고 전월세 신고제 이제 그거는 임차인 임대인 신뢰를 높이고 대학생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그거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시장을 만들어서 신혼부부 집값 걱정을 줄일 것. 그래서 뭐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하겠지만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의 박탈감을 느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네. 그 실상을 알고 보면 굉장히 좀 허무하고 좀 이상한 점들이 좀 있어서 예, 예.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위헌이다라는 또 시민단체 헌법소원도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남보좌관님께서 공부가 되셨습니까? 임대차 3법 중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위헌이다. 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인데 네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일단 기본 현재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현재 예. 원래는 이제 지금 기존의 어떤 전세 계약은 뭐 2년인데 이제 그럼 집주인은 2년 끝나면은 이 계약이 종료 네네. 의사에 따라서 종료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상태로 계약을 했는데 현재 계약에도 이제 이 임차인이 원하면 4년까지 가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건 소급 입법이다. 네, 소급. 예, 그래서 적용. 이제 예. 예, 소급 입법 금지 이제 이게 이 자체가 위헌이다. 네네. 예, 그런 요소가 하나 있고 또 네. 이 뭐 집주인의 그러니까 네. 임대인의 어떤 재산권을 재산에 대한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 아니냐 네네. 예, 이런 부분도 있고 네. 이제 어떤 그 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또 하나는 약간 뭐 참신한 논리이긴 합니다만은 기존에 이제 2년 계약이 끝나고 그 세입자가 딴 데로 가야 네. 따로 이제 대기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잠재적인 세입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떤 뭐 평등권이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뭐 이런 논리로 아까 보니까 그 이 위헌 뭐 네네. 헌법 소원을 내는 그런 이제 어떤 뭐 단체도 있었던 걸로 제가 봤습니다. 예.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아 예. 아 거기 사준모. 여기가 요즘 많이 나와요. 법세령과 사준문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과잉 금지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현재가 이 부동산 어떤 정책에서 볼 때 근데 뭐 과잉 금지 그 자체가 그 과잉 금지까지는 네.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사례를 볼 때 네. 그것도 이제 뭐 5년까지 지금 늘려놨고 네. 이 임차인 보호를 그리고 그것도 기존 계약에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적용되는 거 2년 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위헌까지 그 자체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위헌까지 가기는 뭐 좀 쉽지 않을 거로 봅니다. 미국이나 서구 유럽의 사례는 어떤지 혹시 외국 사례들도 제가 나라를 지금 정확히 예. 기억은 못하는데 네. 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고 저는 예. 봤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전례 없는 그런 정책을 내 가지고 네. 이게 그러면서 뭐 공산주의 얘기까지 좀 나오는 걸 그러니까요.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그렇게 많이 오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미 그 임차인들을 네. 좀 보호하는 그런 법안도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일본이라든지 이런 네. 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겨우 첫걸음 뗀 수준이고 네. 해외 사례들을 보면 훨씬 이것보다도 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까지 비판과 비난을 받아야 되나 좀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보니까 미국이나 서구 유럽 등의 대도시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그 임대차 안정화 제도가 있는데요. 계약갱신제와 인상률 상한제 같은 그런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임차인들, 사실 임차인들이 전 국민의 한 40%가량 된다고 하는데, 예, 40%에서 한 50%, 저희 여론조사는 또 해보니까 50% 정도 되더라고요. 예. 전세나 월세에 사신다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아까 그 긍정적인 응답을 해주신 50대 경기도 여성분. 이분은 아주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도 있으시면서 친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면접은 상담까지 해주셨는데 저도 상담받고 싶은 본인이 또 목소리까지 동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충남 사시는 50대 여성분도 효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주택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목소리가 또 있어요. 세 분 남겨주셨는데 저는 이제 먼저 들어봤는데 아주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가슴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선생님 최근에 부동산 관련돼서 좀 뉴스가 많잖아요. 그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이게
법이 법을 만들 때 실수요자들하고 토론을 해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법 만드는 사람이 실제로 지금 현재 그 법 만드는 사람들이 전세 월세를 직접 살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 법 만드는 사람들이 뭐 어떤 생각으로 법을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그 공청회 한번 하는데 뭐 그리 힘들까요? 공청회를 해서 실수요자들이 전세 살고 있고 월세 사는 사람 그럼 또 젊은 친구들이 월세 살아야 되고 전세 살아야 되는 그 신혼부부들 젊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인데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법을 만들어야 젊은 친구들도 저러면 내가 집을 살 수 있지 내가 집을 준비할 수 있겠구나 전세 살 수 있을까 월세 살 수 있구나 그래갖고 결혼할 수 있겠구나 애도 낳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법을 참 잘 만들었구나 이래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법을 왜 못 만들까요? 이 법이 좋거나 법을 떠나갖고 국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 법은 들어가려고 전혀 반영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는 뭐 전에도 이게 부동산법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이번에 이 정권은 그런 의견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앉아갖고 만든 법이다. 네, 혹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뉴스에서 들어서 그것은 한이 알거든요. 뭐 뉴스에 주는 인차인도 안 돼봤고 임대인도 안 되어봤고. 선생님 지금 자가이신 거예요? 예. 자가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 지금 부동산 뉴스가 좀 시끌시끌한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때 답답합니다. 민주당에서 하는 처사가 정말로 국민들 살 수 없게끔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는 누구나 다 전문가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자가 소유이시면은 그래도 좀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집 사가지고 돈 모을 생각 없고요. 정직하게 살고 싶고 임차인도 좀 잘 살고 민주인들은 좀 베풀어가면서 고루고루 서로가 생각해주면서 살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사람은 정말 못 살게끔 만드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거는. 그거 공산주의법이에요 그거는. 피땀 흘려서 지방에도 살았고 그 기분 쟤인가 국민이 아닌가. 돈길에 산 것도 아니고. 세금을 너무 많이 먹는다? 세금 너무 많지. 1950년생인데 쇠가까지 피땀 흘리고 너무 10시간 일할 때 20시간 일하고 지방에 내는 집은 없는데 그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 민주주의에서는. 근데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이 좀 세금이 많은 거고 한 채인 사람은 세금이 그렇게 많지 여러 채 많은 거는 단속을 하고 한두 개 있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민주주의 사회처럼. 우리나라만 그러나 미국은 그래 안 하나. 국회의원들 보면 아파트 막 두세 채씩 갖고 있던데? 그런 사람 단속을 해야지. 아니 다주택자 어떤 사람들은 그건 뭐 도리에 맞지도 않은 거지 내가 볼 때도. 그러면은 법적으로 집이 한 채인 사람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집을 세네 채 갖고 있다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그것도 집에 따라 틀리겠지. 농어촌에 비어놓은 집도 일각으로 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집이 비가 있는데. 한 채 두 채까지는 그냥. 네, 세 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역시 톤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이제 공개하시는 분은 없었고 세 분 모두 이제 목소리 변조를 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지금 들어오신 소감이 일단 어떠신지 황영님부터. 공산주의 최근에 또 다른 이슈긴 하지만 공산주의자 그 국대 떡볶이 대표로 인해서 또 다시 화두가 한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많죠. 근데 사실 그런 말씀하셨던 분은 사기업의 대표셨고,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그 비판하고 또 마음에 안 들고 뭐 비난까지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이제 자꾸 아직까지도 색깔론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 보고 애초에 그냥 이거의 본질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냥 이 투기 목적으로 그 진짜 이 불로소득을 꿈꾸는 그런 다주택자들을 좀 규제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집없는 청년들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좀 이걸 그런 차원에서 이걸 나누자고 한 거지. 이게 뭐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공산주의 말씀하신 분도 여러 채 있는 사람은 단속과 한두 개 있는 건 그냥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전국 조정 대상 지역 내 2가구 이상 보유자 사실 0.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남에 사는 70대 남성분 이게 이제 한두 개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오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조정 대상 지역 외 2주택 이상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 종부세 폭탄의 대상이 안 되는데 아무튼 지금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앞서 긍정적인 말씀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디테일 면에서 조금 떨어지고 보수 언론에서 비판하는 이런 공산주의식 이제 비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남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분들 지금 뭐 어떤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현 정권의 이제 이 비판적인 분들이 아마 일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격한 표현이 나오는 건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여당이 하는 정책이 여당 지지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게 아니고 이제 계속 모든 정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대정요법만 내놓는데 네. 이 계속 이제 사이클이 반복되는 겁니다. 최근에만 봐도 뭐 2000년대 중후반쯤에는 저기 이제 이 잠실 주공 1, 2, 3단지들이 재건축해가지고 이제 고층 아파트로 올라갔을 때는 네. 그 사람들이 또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해가지고 네. 뭐 줄줄이 그 잠실 일대가 그러니까 역전세는 아닌 거죠 그게. 네네. 뭐 전세값이 폭락하고 뭐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그게 아마 2000년대 후반 분위기입니다. 뭐 그렇죠. 전세값이 뭐 5억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그리고 또 송파 같은데 헬리오시티 이제 또 이렇게 예. 처음에 그 입주할 때도 그랬고 그렇죠. 뭐 그 일대가 강동 일대까지도 막 전세 이 세입자를 못 구해서 뭐 네. 난리다. 근데 부동산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정요법만 해가지고는 네. 이제 영원히 아마 그 서민 주거 안정이나 뭐 그런 것들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그리고 이미 뭐 다 이제 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으니까 그럼 지금 상태에서 그냥 아유 뭐 군사 작전하듯이 잘했다 이렇게 박수치고 그냥 끝날 게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2+2인지 국민이 공감하는지 네. 기존의 전세 계약이 2년인데 뭐 5년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10년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게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일은 아예 이제 계약 기간이 없이 세입자의 살 수 있는 만큼 살게 해주는 거고 네. 예. 미국의 뉴욕이나 이런 데도 보면 세입자가 월세를 내는 한은 계속 이제 뭐 강제 퇴거시킬 수 없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예. 것들이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도 뭐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은 제가 저 지난 방송에서도 어떤 교육 정책하고 이런 이 주택 정책은 정파의 구분이 없이 좀 이 중장기적인 어떤 그 합의점을 이끌어내고 네.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설득력있는 어떤 안을 내놔야 되는데 네. 매번 뭐 5년짜리 정권마다 부동산 정책만 수십 번씩 막 그냥 네. 쏟아내고 네. 예, 뭐 그런 부분이 좀 매우 마치 안타깝습니다. 국회에 안 계신 분처럼 얘기합니다 지금. 그냥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지금 그 안에 계신 분인데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이게 아무튼 좀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부동산 정책이 이게 첫 번째 분처럼 공청회도 해야 되고 좀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대증요법 뭐 그때 단기 처방 이래서 이 공청회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뭐 공청회를 해서 뭐 공청회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막 그건 막 난리가 신발이 나죠. 날아올 수도 있고 네. 이런 거니까. 네. 근데 이 좀 합리적으로 볼 때 사실 지금 뭐 집 두 채 가진 사람도 여기도 뭐 국회의원이 네, 집 네. 두 채가 말이 되냐고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고향을 떠나와서 이제 뭐 수도권에서 학업을 하고 쭉 여기서 커리어를 쌓으면서 서울에 이제 이 집을 마련하고 이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어떤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돼서 내려갔는데 그러면 서울에는 아직도 뭐 자녀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자녀들이 있고 뭐 학교도 다녀야 돼 가족들이 있는데 네.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으면은 지역에서 뭐 집도 없냐 이제 지역에 재산세도 안 내는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이야 이제 이런 뭐 또 비판들을 막 받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에 집을 사게 되면은 1가구 2주택자인 겁니다. 그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합리적으로 본다면 일반 우리 서민들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자녀가 두세 명인데 다 객지에 가서 공부한다면 서울에 가서 예. 뭐 집은 전라남도고 어디 뭐 전라북도에 살더라도 원래 집은 또 자녀들이 막 자녀들 두세 명이 어디 서울에 뿔뿔이 흩어져서 네. 무슨 새 사는 것보다는 집 한 채 마련해 가지고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제 생각에 합리적으로 본다면 같은 어떤 뭐 광역자치단체나
같은 시도 안에서 집이 뭐 두 채인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뭐 세금이나 여러 가지로 예. 좀 뭐 규제를 하더라도 그냥 집 두 채니까 뭐 너는 문제야, 나쁜 놈이야, 네. 너는 혼나야 돼. 뭐 이런 네. 것들은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주택 장기 보유자라든지 아니면 뭐 2주택자라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그렇게 세부담이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 이런 내용들을 정부에서 또 민주당에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잠깐 이제 그 옆길로 빠져나가서 아까 공산주의자 얘기하다 보니까 국대 떡볶이 혹은 앞달 어디를 더 좋아하십니까? 앞다리요. 앞달. 이게 만약에 그 국대 떡볶이 이 대표가 이제 이런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니 그게 없었다면 국대도 많이 갔을 텐데 국대 확실히 민주당 지지층 덜 가겠죠? 요즘 일베에서 인증도 한다던데. 아 일베들은 국대를 가고. 예. 야 떡볶이 집들도 이렇게 진보 보수 혹은 뭐 여야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비판하고 네. 당연히 모든 사람은 전 욕먹을 부분이 있다고 전 기본적으로 네.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도 그래서 비판하는 분들 그렇죠. 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분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갔던 건 그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맞다고 전 보는데 네. 무슨 뭐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아까 그리고 그 피땀 흘려서 집 한 개 더 사놓는 게 뭔 죄인가라는 말씀이 맞는 말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뭐 피땀 흘려서 집 사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그 자유방임주의, 뭐 신자유주의 이거의 어떤 폐해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쭉 이어져 있었으니까 우리가 너무 그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면서 이런 차별, 그러니까 네. 그 휴거라는 말 아시죠, 다들? 네. 휴먼시아 거지라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그 공공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아이들부터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못 놀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저 진짜 심각하다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무슨 뭐 빨갱이 소리든 뭐든 다 듣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랑 그 민주당이 뭐 때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 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이 임대차 3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는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부모님들이 그렇게 야 쟤는 그 임대주택 사니까 놀지 마 이러면 그걸 듣고 자란 아이들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그 돈 없고 집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는 거고 네. 이거는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정책을 아무리 좋은 걸 내도 그 인식이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 많은 사람은 뭔가 존중받아야 되고 멋있고 네, 네. 대단한 거고 돈 없으면 이 사람은 인정도 못 받을 이런 인식을 바꾸려면 저는 국민들도 진짜 노력 많이 해야 되고 저는 진짜 이걸 바로 잡으려면 엄청난 저항이 있겠고 네. 기득권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가야 된다.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좀 그냥 민주당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네. 180석의 힘을 믿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욕 먹더라도 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을 갖고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예. 속도전 내고 있고 그래서 여러 정책들이 법안 발의가 돼서 본회의까지 바로 통과가 되고 그래서 아까 긍정적인 의견을 내셨던 이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처럼 좀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죠. 저는 예,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이제 한 1년 반 정도 남았을 텐데 남은 기간 혹은 조금 뭐 1, 2년 정도 지나서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왜 2+2냐 뭐 네. 예를 들어서 2+2+2는 안 되냐 뭐 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는 것도 분명히 있었고 네. 제 댓글에도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다음 단계를 계속 밟아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빨리 시도를 해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좀 보완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야 정파를 떠나서 예, 그래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보님께서는 조금은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죠. 이 지금 그 이제 어떤 임차인을 보호하는 네. 이 임대차 3법은 지난주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바로 이제 이번 주에 그 뭐 관련된 어떤 부동산 세법 관련 그쵸. 3법이 또 통과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어제 이 공급 확대 정책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바로 그 공급 확대 정책이 뭐 서울에 이제 그 국공유지를 이용해 가지고 네. 또 용적률을 대폭 확대해서 그렇죠. 뭐 거의 10몇만 호를 건설하겠다 예, 이제 예. 주고 거의 분당 플러스 뭐 그 하남 뭐 이런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여당 의원들이 마포 뭐 구체적 실명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마포 노원 뭐 이런 쪽에서 왜 우리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느냐 네. 싫다 뭐 이제 이런 게 성공하기가 쉽지 그런 거 않습니다. 얘기를 해야 유튜브에 시청률이 올라와요. 정청래 예. 또 누구죠?
저 노원에?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네. 구청장. 네. 누구 김성 아무튼 저 예, 두 분이 계시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뭐 공산주의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어떤 뭐이 국가를 위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밀어붙이려면 저는 기존의 어느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네.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게 나머지 규제 같은 거는 가급적도 많이 철폐해주고 모든 사람이 집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국민이. 그렇죠. 전 세계 대부분 선진국도 이 주택 보유율은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겠지만 우리나라도 100%가 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 자가 소유율은 평균 60% 전후입니다. 자가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이에 수도권 과밀화, 수도권 집중이고 그런데다가 또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환상이 있어서 네. 외국같이 어떤 이 가계의 자산이 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이 이렇게 골고루 배분돼 있는 게 아니고 네. 거의 부동산 몰빵입니다. 우리나라는 네. 빚까지 내고 영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까지 그렇죠. 끌어모아서 부동산 사고 예. 그래서 뭐 모든 국민이 여기에 어떤 플레이어가 된 겁니다. 이렇게. 예. 또 거기다가 어떤 심리적인 플레이까지 언론에서 이게 하도 나오니까 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양질의 이 임대주택 전세보다 월세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이 그런 얘기했다가 언론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지만 네네. 전세라는 제도가 매우 기형적이고 비상식적인 제도인 거죠. 그렇죠. 우리 내가 나라에만 있는. 승용차를 3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내가 네. 주인인데 어떤 사람한테 3천만 원의 승용차를 내가 사가지고 네. 그 사람한테 1,500만 원, 2천만 원만 받고 네. 당신이 몇 년 동안 타고 세금도 내가 내고 네. 뭐 수리도 내가 다 해주고 다시 2, 3년 탄 후에 그 차를 다시 내가 이 사람한테 1,500만 원 주고 받겠다고 하면은 그걸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바보구나. 예. 근데 부동산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전세 제도가 예. 가능했던 게 계속 상승해 왔기 때문이거든요. 부동산이. 예. 결국 그 전세 자금이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들 다주택자가 더 전세금으로 또 집을 더 사는데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네. 네. 갭 투자를 예. 통해서. 그래서 전세 제도를 월세로 연착륙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예.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해서. 예, 예. 예. 네, 근데 전세가 이제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월세가 많이 늘어나고 월세로 대체될 것이다. 그러면 월세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거에 대해서 전세가 아까 우리 긍정적인 의견을 내신 분처럼 월세가 뭐 그렇다고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뭐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전세는 좀 줄어들고 없거나 줄어들고 월세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 월세 부담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20대, 30대 이 계층에서 월세 부담 때문에 지지율을 처음에 당청 지지율 철회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최근에 한 뭐 10여 년간 네. 또는 뭐 2000년 전후로 월세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 그런 추세적인 케이스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사실 단기간 내에 전세가 월세로 대량으로 전환됐을 때 뭐 월세 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형성될 건지 네. 그 충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건지는 사실 뭐 좀 축적된 데이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미 2010년 전후로부터 뭐 정부도 그랬고 이제 전세 시대는 끝나간다. 네. 전세 시대의 종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과는 결국은 반대였지만 과거 근데 보수 정권에서도 그랬죠. 예, 네. 예. 불과 최근 몇 년 전까지도 그렇게 네, 네. 정부가 공언을 한 적도 있었고요. 네. 당시에 네. 경제지라든지 보수 언론에서는 또 예. 월세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예.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갑자기 또 분위기가 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 있는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동의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뭐 그 뉴스나 또 개인 블로그나 이런 네. 분석글들을 봤는데 좀 개인적인 전문가들을 그 전세가 월세로도 그래도 꾸준히 전환된 사례들은 있는데 그 월세가 그렇게 이제 높지는 않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네. 그 월세도 이 세입자가 부담 가능한 선 그걸 초과했을 때는 그 월세를 내고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한 달에 막 몇백씩 월세를 뭐 받고 그런 식으로 아마 시장이 형성되지는 않을 것 네. 같고요. 또 전세 가격도 많이 오른 게 개인들이 어디 막 이 전세 이 세입자도 전세 보전금을 개인이 어디서 구한 게 아니라 대부분 정부가 정책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대출해줬죠. 예, 그런 네.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월세도 정책적으로 이제 정부가 전세를 어떤 뭐 좀 도와주고 그런 것보다 이제 뭐 국민주택기금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활용해서 이 월세로 연착륙을 시키면은 네. 그렇게 막 월세 부담이 폭증해서
월급 뭐 2,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월세 2, 300만 원 내고 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세하고 월세 이제 계산할 때 예. 전세를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 얼마 이제 파킹해 놓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금리보다 높게 해가지고 월세를 받는 건데 결국에는 갭 투자 때문에 전세금도 높고 뭐 집값도 더 높아지고 그래서 월세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부동산 여러 입법들이 이제 통과가 됐고 그게 효과를 보게 되면 집값은 또 떨어질 수 있고 만약에 정부의 기대대로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안정화되면 월세도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기대하고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보수 언론에서는 월세 되면 또 월세 부담 현재 기준하면 부담이 되겠죠. 네. 예. 친구분들 중에는 월세 사시는 분들이 혹은 뭐 고시원도 월세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부담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뭐 걱정들을 많이 하죠. 실제 동년배들은. 그렇죠. 그 월세가 뭐 진짜 그냥 일반 청년들 입장에서 네. 보면 뭐 한 5만 원 전후로도 되게 민감하잖아요. 왜냐면 그쵸. 그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우려하는 것들은 저도 되게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말씀 주셨듯이 너무 그렇다고 터무니없게 하게 되면 네. 이게 들어올 이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는 좀 알아서 이게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근데 만약에 그게 과하게 됐다 하면 이것 또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상한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여론사를 또 하고 있어서 조만간 발표할 건데 이런 질문을 저희가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를 부동산 정책의 위반과 결정 업무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둘러싼 다음 의견 중에서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 첫 번째,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아도 상관이 없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저는 뭐 그 기준을 잡기도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가구 1주택이냐 1가구 2주택이냐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정도로 이건 누가 봐도 투기다 이런 정도가 아니면 그 뭐 국회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정책의 위반과 결정 업무에서 배제하는 법안 이건 이제 누군가 낸다고 하는 건데 정책을 위반하고 뭐 결정하는 건 다 행정부가 하는 거니까 사실 국회는 뭐 거기서 위반 아무튼 고위공직자 이제 포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맡아야 되는지. 너무 제가 막 어떤 의원들 막 네거티브한 것처럼 해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 부동산만으로 그 23억, 73억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좀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그 국토위라든지 기재위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은 이제 진짜 진실하게 한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걸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를 이렇게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최소한 그걸 위해서라도 저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방송이 나갈 즈음에는 결과가 나올 텐데 한 열에 7명가량은 맡지 않아야 된다는 뭐 예상대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하튼 이 부동산 문제 지금 속도전을 내 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당청 지지율이 좀 하락하던 모습을 조금은 반등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 주중집계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의 이런 또 이제 현 문재인 정부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기는 하고 그래서 지지율이 반등은 성공했는데 아무튼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향후에도 당청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 또 미래통합당도 윤희숙 의원 등 새로운 정치인들의 모습이 이제 주목이 되면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도 다시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임대차 3법 등 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슬기로운 조사 생활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부분? 이게 지금 모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대정육법으로 냉온탕을 반복해 왔는데 그러니까 부동산도 과열됐다가 또 냉각됐다가 뭐 역전세나 나는 전세를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세입자를 집주인이 못 구해서 나 전세금 못 받는다. 뭐 집값이 내려서 내 전세금보다 더 내려서 깡통됐다. 이런 것들도 몇 년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부동산이 하락일 때는 이제 막 뭐 집을 많이 짓습니다. 건설사들이 공급도 하고 잘 팔리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몇 년 뒤에는 집이 남아 돌아가지고 또 그럴 때는 이렇게 집값이 내려가고 집이 남아 돌 때는 이 무주택자들이
또 집을 안 삽니다. 그럴 때는 경향적으로 볼 때. 맞아요. 예. 그럴 때는 집이 있는 사람이 결국 사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또 보면 다주택에서 또 사는 거죠. 그럴 예. 때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집 있는 사람, 한 채 있는 사람, 두 채 있는 사람 네. 뭐 이렇게 막 편가르기 하고 가르고 이런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뭐 급한 불은 껐다고 보고 네. 이 정부가 나머지는 좀 이렇게 이 중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 그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양질의 그 모든 서민들이 집 한 채를 갖게 해주는 게 목표가 아니고 양질의 그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 그것을 최고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황 의원님께서는 추가적으로. 뭐 말씀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네네. 말씀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좋은 양질의 그 막 100평짜리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얘는 돈도 없는 임대주택에 사는 휴거야. 약간 이런 인식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어떻게 전문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단어를 좀 바꾼다든지 어떤 네. 인식을 바꾸면서 그게 같이 동반돼야 될 것 같고 네. 좀 저도 이제 주위에 돈 되게 많은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네. 친구들이 있는데 보면은 또 건너가면서 듣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정부 언젠가 정권 바뀌면 네. 그냥 소위 말해서 존버하자 그냥 버티자 버티다 보면 어차피 정권 바뀌면 그때 내가 다시 이익을 보면 되니까 그러면서 그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이 정부를 믿고 예. 당을 믿고 좀 강력하게 좀 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네. 이런 저항은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이제 지금 어쨌든 또 시작이 됐다면 네. 좀 좋은 뭐 말씀하셨듯이 양질의 이런 정책도 내야 되는데 좀 쭉 우리 그 국민들이 믿고 그렇게 따라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휴거라는 말 듣고 진짜 아직까지도 전 충격인데 이런 엘리베이터 층도 나뉘어가지고 아예 예, 그 예. 이 임대 사는 사람들하고 그 거길 주거 하는 사람들하고 나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막 배달 음식이 어디까지 가는 이거 옛날에 TV에도 나온 거 보고 너무 심각하다는 예. 생각이 들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는 예.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릴 때 생각나네. 어렸을 때 물 이제 잠겼을 때 또 그 조금 더 커가지고 이제 초중고등학교 갔을 때 우리는 그때 무상급식이 아니었었으니까 도시락 반찬으로도 이 계급이 나뉘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사는 집안의 친구들은 뷔페식으로 돌아다니면서 남의 반찬 뺏어 먹고 잘 사는 집 애들은 도시락 그 뚜껑 가려가면서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어디에 사는지 뭐 주택 문제도 그렇고 도시락 반찬으로 굉장히 딱 계급이 나뉘어져 있었죠. 그나마 교복을 저는 이제 한 1년은 입었었는데 교복 입을 때는 또 그나마 낫었어요. 근데 이제 교복 자유화가 되니까 일단 옷차림이 또 다 다르고 그때 나이키가 처음 이제 막 생기고 또 쪼다시라고 청바지가 있었는데 그거 안 입으면요 그냥 그 브랜드도 이제 짝퉁 브랜드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예. 뭐 그때가 생각나네요. 예. 그런 휴거 이런 단어들 참 슬픈 단어인데 이런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뭐 어느 정권이든 어느 정당이든 진짜 이 부분은 우리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좋은 사회가 돼야 아이들도 많이 낳을 텐데 네. 예,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아무튼 이 부동산 문제는 여야가 좀 건설적으로 토론하고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부동산 대책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준비하면서도 좀 어려워서 워낙 어려운 고차원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해법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무거운 주제인데 아무튼 저희가 이러면서 또 공부하고 여러분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공부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